그 표 밑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세요. 수소이온 지수. 히드로늄 이온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상용록을 취하면은 pH 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값을 우리가 엔타이 상용록을 하면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pH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pH승이 되겠죠. 조식 옆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적으셔야 돼요. 자, 조식 옆에다가 어떤 공식을 적어야 되냐면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에 관한 세 가지 공식을 적으셔야 돼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만일에 그 수용액의 pH 값이 주어지면은 pH에 관한 식의 엔타이 상용록으로 취해서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pH승이죠. 그리고 만일에 강산이면은 강산 초기 농도가 바로 히드로늄 이온 농도하고 똑같아요. 왜? 100% 이온화되니까. 물론 이 강산이나 약산은요, 1양성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약산은 대표적으로 아세탄을 기준으로 할까요? 약산의 초기 농도가 얼마이면은 그때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될까요? 바로 약산의 Ka 곱하기 약산의 초기 농도로 표현되고 제곱권을 취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저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용액의 pH 값이 주어지면 첫 번째 공식. 그리고 1양성자산, 즉 그 물질이 한 개당 H 플러스 한 개 내놓는 1양성자산이 강산인 경우는요, 그것의 초기 농도가 바로 히드로늄 이온 농도입니다. 1양성자산이 약산의 초기 농도가 주어지면은 그것의 그 수용액에서의 히드로늄 이온 농도는 Ka 곱하기 초기 농도의 제곱권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를요, 우리는 KW다라고 표현하고, KW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입니다. 파란 정화펜으로 KW, 밑줄, 그리고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라고 하는 것은 뭘로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용액 중에서, 수용액 중에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으면은 그것은 중성입니다.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수용액 중에서 수산화 이온의 농도보다 더 높으면은 산성,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보다 더 높으면은 염기성이 되죠. 따라서 pH가 7이 중성이다. 그런 공식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pH가 7이 중성이라는 것은 몇 도씨만 쓸 수 있어요? 25도씨에서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온도 범위에서 항상 법령적으로 쓸 수 있는 중성, 산성, 염기성의 기준은요, 그 온도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수용액에서의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으면은 중성,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더 높으면은 산성,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더 높으면은 염기성이더라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 110쪽을 가면은 지시약이 나옵니다. 지시약은요, 일종의 약산 또는 약염기입니다. 그래서 약산 또는 약염기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중화 적정을 할 때 어떤 지시약을 사용하는 게 좋으느냐? 당량점에서의 pH 값과 비슷한 pK 인디케이터 값을 가지는 지시약을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자, 지시약을 우리가 HA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이 물과 반응을 해서 A- 그리고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합니까? 생성을 하죠. 그리고서 우리가 이 지시약인데 이 지시약에 대해서 핸델슨 하셀바흐식을 써보면은요, pH는 이 지시약의 pKa 더하기 상용로그 지시약의 농도분의 지시약의 짝음계의 농도죠. 양변에서 여기 pKa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 난 다음에 엔타이 상용로그를 하면은 지시약의 농도 분의 그것의 짝염기의 농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의 pH승 빼기 pKa승이 되죠. 지시약을 보통 적을 때는 HA로 안 적고요, H 인디케이터로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지시약의 농도분의 지시약의 짝염기의 농도는 10의 그 수용액의 pH 값 빼기 그 지시약의 pK 인디케이터, 이렇게 나타내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개 값이 만일에 같다라고 하면 얼마가 됩니까? 두 개 값이 같으면은 제로가 되죠. 10의 영성은 얼마가 됩니까? 10의 영성은, 자, 언니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언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되면 1이 되죠. 1이 됐다는 건 분모하고 분자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 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같은 건데, 근데 만일에 pH 값이 pK 인디케이터 값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은요, 자, 이 값이
뒤에 값보다 더 작죠? 작으면 이게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됐다는 것이 예를 들어 이 마이너스 1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10의 마이너스 1승은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니까 지시약의 산의 구조가 더 많아요. 염기의 구조가 많아요. 산의 구조가 많죠. 산의 구조가 많으니까 주로 산의 색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이번에는 pH 값이 pK 인디케이터 값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합시다. 더 커서 요렇게 이거 빼기 이거 했더니 이게 1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1이 돼버리면은 10의 1승이고 10의 1승은 뭡니까? 1의 1분의 10이 되죠. 그래서 여기 산의 구조보다 그것의 짝염기의 구조가 10배가 되니까 짝염기의 구조의 색깔로 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지시약을 선택을 할 때는 그 지시약의 pK 인디케이터 값이 당량점에서의 중하점에서의 pH 값과 유사한 거를 사용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중하점에서는요 pH 값이 용액을 가하는 한두 방울에 의해서 pH 값이 거의 3에서 4 정도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pH 값이 아주 크게 변동이 되면서 산성 구조, 지시약의 산성 구조에서 지시약의 그 짝염기의 구조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색깔이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만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어떤 산을 기준으로 해서 산의 산이온화상수 Ka와 이온화도의 상관관계로 해서 봅시다.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10개를 용해시켰을 때 실제로 몇 개가 이온화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분율입니다. 질문, 10개를 용해시켰는데 10개 모두 이온화되세요. 그럼 10분의 10 하니까 이온화도가 얼마? 1이죠. 10개를 용해시켰는데 하나도 이온화가 안 됐어요. 10분의 0이 되니까 이온화도 얼마? 0이죠. 10개를 용해시켰는데 2개만 이온화됐더라. 그러면은 이온화도는 얼마? 10분의 2죠. 그래서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용해시킨 산의 개수 중에서 실제로 이온화된 산의 개수에 대한 그 P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항상 이 물질들이 이온화가 되는 것은 이온화도의 정비례에서 이온화가 돼요.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초기 농도입니다. HA 초기 농도가 C였어요. 아직 지금 시간이 0이기 때문에 이온화가 한 개도 안 된 걸로 보죠. 그리고 얼마만큼 이온화될까요? 이온화도의 정비례에서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C만큼 변화가 될 때 이거는 알파 C만큼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이 이렇게 표현되세요. 물은 순수한 용맥이죠. 그래서 용맥이기 때문에 용액 중에서 자기가 지배적으로 많고, 따라서 그건 우리가 상수값으로 보기 때문에 이 식에서 표현하지 않죠. 자, 최종 상태, 평형 상태에서 HA 농도, 그리고 그것의 짝염기와 히드로미 농도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나타나고 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공식까지는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저기에서 약산이라면은 이온화도가 워낙 작아요. 이온화도가 1보다는 훨씬 작고 0에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1 빼기 알파가 근사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평형상수는 바로 알파 제곱 곱하기 C가 되고요. 양변을 C로 나누면 알파 제곱은 C분의 Ka이고, 알파가 얼마가 돼요? 루트 C분의 Ka가 되죠. 그래서 알파가 루트 C분의 Ka가 되고,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얼마냐면은 알파 C거든요. 그래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알파 C인데, 알파가 바로 루트 C분의 K를 대입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루트 Ka 곱하기 초기 농도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약산을 이용해시켰을 때 그 수용에 의해서 히드로늄의 농도는 루트 Ka 곱하기 약산의 초기 농도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가서 약산인 경우에는요, 결국 그 약산이 이온화되어서 수용액 중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파란색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표시, 루트 Ka 곱하기 총의 농도입니다. 이온화도는 루트 C분의 Ka이죠. 약염기인 경우도 똑같이 나타나겠죠. 이온화도는 루트 C분의 KB. 그리고 약염기는 용해되어서 수용액 중에서 물을 분해해서 수산화이온을 생성하죠. 수산화이온 농도는 루트 C 곱하기 C는 초기 농도예요. 약염기 곱하기 그 약염기의 KB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110쪽에 아래쪽에 보니까 이온화도의 경향성인데,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약산이든지 약염기든 간에 루트 C분의 평형상수였어요. 약산은 Ka이고 약염기는 KB이죠. 농도가 묽으면 묽을수록 이온화도 값은 더 커져요. 그리고
더 센 산일수록 Ka가 크죠? K가 크니까 이온화도는 어떻게 가요?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약산이나 약염기가 수용액 중에서 용해가 되는 과정이 항상 흡열 과정인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만일에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용해되는 과정이 또는 물을 가수분해 반응하는 그 과정이 흡열 과정이다라고 단서가 주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만일에 흡열 과정이면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상수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흡열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평상수가 커지고 평상수가 커지니까 이온화도는 어떨까요? 또 커지겠죠. 그래서 그 세 번째 내용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잠시 후에 여러분들 교재 111쪽 산이온화 상수 K의 염기이온화 상수 KB부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